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23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펌프에 의하여 유체에 실제로 주어지는 동력은 이라는 문제고요. 단, LW는 동력, 감마는 물의 비중량, Q는 토출량, H는 전량정, G는 중력가 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유체에 실제로 주어지는 동력을 묻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수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펌프와 유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동력을 이제 수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력 같은 경우에는 공식은 LW는 감마 QH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LW 말고 P라고도 많이 쓰고 있죠. 동력은. 하지만 문제에서는 LW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은 LW와 기재를 했고요. 그럼 보기를 보면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다 감마 QH는 있는데 분모가 존재하고 있죠. 감마 QH가 주어져 있고 분모가 다르고 또 G의 여부도 있습니다. 우선 G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감마가 있기 때문에 감마 QH는 그대로 냅두고 분모를 봐야 되는데요. 분모에 왜 숫자가 들어있냐? 첫 번째는 여기 동력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의 비중량은 그냥 뉴턴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킬로와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킬로뉴턴 퍼 미터 3승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마가 아닌 우리는 천분의 감마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Q 같은 경우에는 사실 Q는 지금 문제에서는 미터 3승 per minut이 적혀있지만 우리가 사용해둔 것은 미터 3승 per s, 세컨드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0을 나눠준 60분의 Q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LW는 1000분의 감마 곱하기 60분의 Q 곱하기 H라고 하면 결론은 1000 곱하기 60분의 감마 QH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를 확인하라고 주어진 문제이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마는 로우 G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감마가 아닌 로우가 주어졌으면 G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감마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로우가 아닌 감마가 주어졌기 때문에 G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뭐 풀어서 적어주면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길이 100m, 직경 50m인 상대 조도 0.01인 원형 수도관 내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관내 평균 유속이 1m/s에서 4m/s로 2배 증가했다면 압력 손실은 몇 배로 되겠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압력 손실이 몇 배로 되냐? 평균 유속이 2에서 4로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무엇이 변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또 제일 많이 쓰는 달시 바이스 바하의 식이라고 하고 마찰 손실 수를 구하는 식이죠. 식인데 보면 H는 로우 감마분의 델타 P, 로우가 아닙니다. 감마분의 델타 P이고 그건 곧 EGD분의 FLV 제곱인데 자, 여기는 압력 손실 수도, 여기는 액추얼 비중량, 그리고 이거는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압력 손실의 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마 같은 경우에는 상수죠. 가볍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압력 손실은 이렇게 압력 손실의 식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서 조건이 바뀌는 것은 모든 것은 동일하고 평균 유속만 2에서 4로 본다고 했습니다. 즉 압력 손실의 V가 처음에는 V는 2에서 이제 V는 4로 2배 증가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잘 보면 모든 값이 동일합니다. 모든 값이 동일하면 여기서 모든 값 V제곱을 빼고는 모든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A라는 숫자로 임의로 묶어두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EGD분의 FL 감마겠죠? 묶어두고요. 그럼 봅시다. P5는 V5는 2라고 했기 때문에 4A가 되는 것이고요. 자, 델타 P2는 4로 됐다고 했으니까 4의 제곱은 16A가 되는 것입니다. 즉, 둘 관계는 4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4배.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공대 쪽으로 관련을 했었으면 압력 손실은 V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됐죠. 그럼 그 2배의 제곱인 4배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공학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에 계신 분들은 또 이해하기 힘들므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했으니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즉 압력 손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유속만 다르다면 유속의 제곱에 따라 바뀐다는 것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압력의 변화가 없을 경우 0도씨의 이상기체는 약 몇 도씨가 되면 부피가 2배로 되겠는가? 자, 압력의 변화가 없다고 했고 이제 온도와 부피만으로 관계식을 구하는 것인데요. 압력 변화가 없을 경우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식은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사실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가 중학교부터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T1분의 V1, T2분의 V2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온도는 T는 절대 온도가 기준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도씨라고 했으면 결국은 이거는 173켈빈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묻고 있으니까 T2는 이 식을 정리하면 T2는 V1분의 V2 곱하기 T1이고 자 부피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처음보다 2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피는 그대로 커진 부피는 처음 부피의 2배이기 때문에 이 V1이라고 적어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절대 온도를 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273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546켈빈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지금 보면 다시 섭씨 온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섭씨 온도로 바꿔주면 283도씨로 해서 풀어보시고 보기를 확인하면 보기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샤를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와 샤를의 법칙이 절대 온도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절대 온도라는 것을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지름 0.4m인 관에 물이 0.5m 3이고 미터 3승이죠. 미터 3승 퍼 세크로 흐를 때 길이 300m에 대한 동력 손실은 60kW였다. 이때 관마찰 계수 F는 약 얼마인가 라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많은 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마찰 계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조금 풀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유량, 동력 손실, 손실수도 3개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F는 여기 있죠. 그래서 손실수도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무엇이 안 주어졌냐? 여기 필요한 유속과 지금 마찰 손실수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속은 유량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고요. 손실수도는 여기 동력, 손실에 대한 식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스텝별로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대로 스텝별로 끊어서 아마 풀어보시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냐? 먼저 유속을 구하겠습니다. 유속은 유량 공식에서 정리를 하면 A분의 Q가 되겠죠. 하면 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 있죠.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 공학적인 계산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분모나 분자에 분수가 들어가 있다 했을 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1분의 Q는 Q죠. 그렇게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모 바깥으로 묶은 거는 분자로 가서 생각하면 2개 곱한 거니까 4Q는 분자 이렇게 파이 D 제곱은 분모로 가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보면 유량은 미터 3승 퍼 세크로 주어졌기 때문에 0.5를 넣으면 되고 파이는 그대로 넣어주고 지름 같은 경우 0.4m라고 나와있네요. 다행히 그럼 0.4 따로 환산하지 않고 0.4의 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3.98m 퍼 세크로 나옵니다. 이 두 번째는 손실수도를 구해야겠죠. 손실수도는 어떻게 구하냐? 동력 손실의 식을 정의를 하면 P가 되고요.
자, 손실수도는 60kW라고 했습니다. 60kg죠, 키로. 키로이기 때문에 감마도 마찬가지로 비중량도 9,800이 아닌 1000으로 나눈 9.8을 사용하면 되고요. 왜냐면 위에가 키로이기 때문에 밑에도 키로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량은 0.5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2.24리터가 나오네요. 그럼 다 구했죠? 관마체계 수만 구하면 되죠. 관마체계 수는 손실수도식 다시 바이스파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F는 1분의 V제곱 EGDH라고 넣으면 L은 300m라고 주어져 있고요. 유석은 여기서 구한 3.98제곱. 그렇죠? 2 곱하기 G는 중력가속도죠? 9.8. 지름은 0.4m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0.4이고요. 여기서 손실 수두는 12.24라고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12.24를 넣어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0.02가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가까운 값은 보기 2번인 0.0202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굉장히 짧지만 들어가는 공식들은 조금 많다는 거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풀어보면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정상유동에서 X방향의 속도를 U, Y방향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다음에 주어진 식들 중에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는 문제고요. 자, 비압축성 유체의 정상유동에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미분을 한 공식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공대 출신이라면 이제 공업수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편미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 2, 3, 4인데 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X방향의 속도 U를 X로 편미분하고 Y방향 속도 V를 Y로 편미분해서 그 두 개의 합은 0이 나오면 이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식이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보면 U는 2X 더하기 2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X로 편미분을 하면 X로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날아가니까 2가 되는 것이고요. V는 지금 보기를 보면 2x 빼기 2y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y로 편미분을 하면 y가 없는 부분은 날아가고요. 여기서 y는 미분을 하면 1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2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결국은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도 보기 2번과 3번과 4번도 다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U는 A 더하기 2Y. 그러면 이걸 X를 편미분하면 X 부분이 없기 때문에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0이고요. V는 X제곱 빼기 2Y죠. 이거를 Y 부분으로 편미분을 하면 0으로 가고 여기는 Y가 1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국 이 두 개의 합은 0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고요. 보기 3번입니다. U는 2x 더하기 y. 그러면 x로 편미분하면 2가 되는 것이고요. V는 x제곱 더하기 2y 해서 이것도 편미분하면 2가 됩니다. 결론은 두 개를 더 해도 4가 된다는 것을 2 더하기 2니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도 U는 x 더하기 2y 하면 결국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V는 2x 빼기 y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2x 빼기 2y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국은 1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나오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분 적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면 사실 미분 적분의 개념을 새로 쌓는 것도 선생님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본인 시간이 조금 없다 하면 이런 미분 개념이 나오는 문제는 사실 증명할 때 빼고는 지금 당장 듣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최적 탄산 계수가 2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인 물의 최적을 3% 감소시키려면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고요. 자, 최적 탄산 계수 이렇게 공식을 적어놨고요. 여러분들은 공식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묻고 있는 게 무엇이죠? 지금 압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압력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최적 탄산 계수는 2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메가파스칼이고 여기는 파스칼이죠? 그러면 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환승해주면 10의 6승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10의 3승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단위 환산은 이 책에 풀이하던 부분을 보면 자세히 적어놨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환산해서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2 곱하기 10이 3승이 된 것이고요. V의 변화율, V분의 델타 V죠. 이건 무슨 말이냐? 기존에 있는 최적에서 몇 프로 감소했느냐 보면 여기 보면 3%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03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3%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V분의 델타 V는 그냥 0.03이 되는 것일 거고요. 만약에 10% 감소했다 하면 V분의 델타 V는 마이너스 0.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V분의 델타 V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는 3%를 감소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03이 들어간다는 거. 해서 풀어보면 결론은 60 나오고 여러분들이 미리 메가파스칼로 환산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60 메가파스칼로 가서 정답을 넣으면 됩니다. 결론은 정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환산하기 너무 헷갈려요 하면 델타 P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마이너스 0.03을 하면 6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를 환산해주면 60 메가파스칼이 나온다는 거. 결론은 같은데 이제 풀면서 선생님 미리 환산을 해준 거고요. 나는 미리 환산하기 싫다 하면 이렇게 일단 다 넣어서 구하시고 마지막에 환산해도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육체역학 2023년 4회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